안녕하세요. 네, 전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고객 기술 지원하고 고객 기술 지원하면서 고객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페인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부서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에 좀 따라가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많이 노력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주제로 잡은 거는 멀티 AI 에이전트 라는 주제로 좀 잡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챗GPT나 뭐 여러 가지 생성형 AI를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거 에이전트라는 것 자체가 뭔가 어려운 건 아니고, 전 어떤 챗GPT한테 하나의 질문을 날리는 것 자체도 하나의 에이전트 동작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챗GPT한테 물어보고, 내가 어떤 코딩을 하다가 뭔가 막혀, 아니면 코딩에 대한 어떤 비즈니스 로직이 필요해 라고 하면, 그 비즈니스 로직은 GPT한테도 많이 물어보기도 하지만 요새는 커서 같은 커서 AI 같은 LLM한테 또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외부 검색이 필요해서 어떤 외부 자료를 이용한 검색이 필요해서 이 검색된 자료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때로는 또 퍼플렉시티라는 또 생성형 AI를 사용하기도 하죠. 저는 이런 거 자체들, 저도 창을 항상 즐겨찾기에다가 그 세 가지는 항상 기본적으로 띄워놓고 있거든요. 물론 하이퍼클로버 X를 가장 왼쪽에다 띄워놓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제가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질문하고 제가 용도에 따라 질문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에이전틱한 행동이다, 액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하고자 하는 어떤 업무에 따라서 각각에 대한 퍼플렉시티, 챗GPT, 하이퍼클로버 X, 커서 AI, 이런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의 프로세스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거 자체가 멀티 에이전트 아닌가? 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어떤 모델을 쓸 것인가, 내가 어떤 액션을 할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적절하게 잘 배치하고, 그 배치한 거에 따라서 결과값을 받고, 그 결과값 받은 걸 가지고 잘 서머리하고,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잘 수행하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질문한 거에 따라서 질문을 하고, 그다음 외부 자료 퍼플렉시티에서 외부 자료를 갖고 오고, 관련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 로직을 구현하기 위해서 커서 AI 통해 가지고 어떤 코딩을 하고 API로 전송하고, 이런 것 자체가 단계 하나가 멀티 에이전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 에이전틱하다라는 거고요. 그것들을 잘 통합하기 위한 것들이 멀티 에이전트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거나 뭔가 굉장한 기술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아까 상인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8, 90%가 뭐 엔지니어, 개발자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코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클래스에 대한 디자인 설계를 할 수 있다, 어떤 클래스에 대해서 상속을 받아서 어떤 다른 클래스하고 같이 연동을 할 수 있다, 약간 이 정도의 로직 구현만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 적재적소에다가 각각이 액션할 수 있는 어떤 모델들을 수행해 놓고, 그 모델들을 잘 관리하기 위한 어떤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흔히들 얘기하는 뭐 랭그래프, 뭐 오토젠, 뭐 크루 AI, 약간 이런 프레임워크들을 적재적소에 놓고 하시는 방법들을 익히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훌륭하게 에이전트, A2A, 멀티 에이전트, 이런 것들을 구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2A라는 게 굉장히 뭐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연어로 얘기하는 것들을 어떤 쿼리로 변환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사원 정보 조회를 해줘라는 지뢰를 하면 이 사원 정보 지뢰를 하기 위한 어떤 테이블에 이렇게 조회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쿼리 항상 처음 배우면 셀렉트 별표 프롬 EMP, 약간 이런 거 실행을 하잖아요. 이런 거 실행하듯이 내가 사용자가 지르한 것과 그 다음에 쿼리에 대해서 실행을 하고, 그 실행한 결과값을 딱 받는 것 자체, 요거 하나의 단계로 딱 끝낼 거냐라는 거죠.
이거 하나로 끝낸다라고 하면 에이전트 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하나의 어떤 에이전트 서비스를 구현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NL2 SQL, 텍스트2 SQL 이런 것들을 구현하다 보면 이게 정말 잘 동작하냐? 라고 해보면 단 하나의 에이전트 가지고는 잘 동작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고요. 굉장히 이슈가 많이 생기고 할루시네이션도 많이 발생하고 이 사원 정보라는 내가 질의를 했을 때 이 사원 정보가 EMP라는 테이블과 같이 매핑이 되어 있다? 아니면 내가 어떤 질의를 했을 때 다른 테이블과 다른 테이블 간에 조인을 한다? 아니면 유니온을 한다? 뭐 레프트 아우터 조인을 한다? 라우트 아우터 조인을 한다? 이런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쿼리로 만들 수 있을지, 단일 에이전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일 에이전트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격가지로 에이전트들을 계속 병렬로 하나씩 두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자연어를 쿼리로 하기 위해서 어떤 파라미터 값들, 테이블 명들, 컬럼 명들 이런 것들을 도출하기 위해서 자연어에서 키워드를 도출하는 에이전트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 에이전트 말고도 이 에이전트가 실제로 어떤 안시 SQL 표준을 따르고 있냐, 아니면 우리가 흔히 회사에서 하고 있는 어떤 코딩 스타일, 쿼리 스타일에 맞춰서 이 쿼리를 만들고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 특화돼서 튜닝된 어떤 모델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쿼리가 실제로 잘 동작을 하는지 한번 검증을, 버리피케이션을 한번 해봐야 되는, 버리파이를 한번 해봐야 되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 모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적재적소에 단순히 사용자 질의에 대해서 이게 쿼리로 만들어지는 거에 대한 내용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각각에 대해서 실제로 한번 검증해보고 실행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절차에 대한 것들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만드는 것들이 이 멀티 에이전트의 어떻게 보면 핵심일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단계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저도 좀 만들고 있는 케이스 중에 보면 굉장히 에이전트를 스텝 바이 스텝이 아니라 여러 개의 하나 에이전트들을 모여놓고 그 에이전트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합의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결과물들도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저는 용도에 따라서 커서 AI도 쓰고 하이퍼클로버 X도 쓰고 네이버 어떤 다른 모델, 오픈소스 모델도 쓰고 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의 모델만 써서 될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의견, 우리가 같이 모여서 어떤 토론을 한다고 했을 때, 토론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더 정확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듯이 여러 가지 모델을 잘 어울려서 어울렁더울렁 만들어서 구현하는 것들이 이 A2A, 그 다음에 멀티 에이전트 가지고 있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를 좀, 제가 관여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어떤 로그가 있고 시스템에 남겨지는 이런 로그들이 있고, 이 로그에 대해서 어떤 위협 탐지,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그 위협 탐지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것까지 이 LLM을 통해 가지고 탐지하고 사용자한테 가이드하는 것들을 좀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액션을 하고 있고 저희 내부에서 만들고 있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드냐면, 실제로 어떤 로그 패턴, 잘못된 로그 패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잘못된 로그 패턴 형태만 잘 학습을 하고 있는 어떤 모델이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모델은 실제로 가장 많이 발생했던 유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튜닝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어떤 모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모델이 각각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가 발생했을 때 그 데이터를 보고 A 모델과 B 모델이 서로 간에 같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로그가 왔을 때 이 로그는 어떤 에러라는 문자열이 있어서 어떤 페일이라는 패턴이 있어서 이 패턴에 대해서 이 패턴이 발견되었으니까 이거는 오류야 라고 리스폰스를 주는 모델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모델은 실제로 굉장히 많은 오류 사항에 대해서 패턴이나 그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데이터 유형이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는 오류야
라는 것을 또 도출해낼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을 여러 가지를 A, B, C, D, E 이렇게 5가지를 만들어 놓고요. 실제로 어떤 모델까지 있냐면 이 모델이 만약에 오류라고 하면 이 모델 통해 가지고 어떤 사용자가 어떤 유저가 어떤 다음 액션을 취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결론까지 내려주는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실제로 어떤 로그에 대해서 패턴에 대해서 감지를 하고 실제로 기존에 있었던 유형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된 결과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사용자한테 알림을 날리고 그 다음에 그 사용자한테 알림을 날릴 때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LLM이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정형화된 어떤 텍스트에 대한 리포트를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액션을 해야 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가장 잘 핏이 맞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연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멀티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좀 더 굉장히 정확한 결과 그리고 사용자가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 에이전트로 동작하는 거에 대한 한계를 좀 벗어나서 여러 가지 모델들과 여러 가지 에이전트들을 이용해서 합의를 하고 그리고 단계별로 수행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특화된 하나의 역할을 잘 하는 에이전트들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되고 있다. 그리고 저희 네이버에서도 네이버 클라우드에서도 그런 액션들을 잘 하기 위해서 굉장히 백엔드 이런 데도 생성형 AI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노드들 에이전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뭐 에이전트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에이전트들이 많은데 그 에이전트들을 잘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나요? 라고 했더니 이미 이제 시중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랭체인부터 해서 랭체인에서 또 애드온 해가지고 랭그래프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오토젠이라고 하는 멀티 AI 에이전트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나오고 크루 AI 같은 것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오픈 AI 에이전트 SDK, 구글 ADK 이런 것들이 지금 프레임워크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나는 랭체인을 자주 썼으니까 기존에 뭐 랭체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떤 LLM을 다루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해주는 좋은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이잖아요. 그 안에는 뭐 여러 가지 RAG나 뭐 데이터 청킹이나 뭐 이런 기능들도 당연히 다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거에 더해서 나는 랭체인이 되게 유용하게 썼으니까 랭그래프도 한번 써봐야지라고 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오토젠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오토젠을 쓸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랭그래프랑 오토젠이라는 것들을 같이 이렇게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각각에 대한 특성들이 굉장히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랭그래프는 여기 이름에도 보시다시피 그래프 형태의 노드들을 만들고 각 노드들 간의 연결을 위해서 엣지를 만들고 그 노드 간에 어떤 조건을 주기 위해서 엣지에다가 조건을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절차적인 형태로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들을 주로 랭그래프로 주로 많이들 하고요. 오토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린 어떤 로그에 대해서 이상 탐지를 하는데 1번 에이전트는 로그 패턴에 대한 얘기를 하고 2번 에이전트는 이 로그 유형에 대해서 보니까 좀 이상하다라는 걸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떤 대화를 통해서 컨버세이셔널 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어떤 AI가 직접 만들어내는 프롬프트를 통해서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만들어내는 거 이렇게 해서 주로 사용하는 게 바로 오토젠으로 주로 많이들 씁니다. 그래서 멀티 AI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라고 저는 다 같다라고 생각은 좀 하진 않고요. 절차적으로 어떤 작업들을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랭그래프가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토젠 같이 좀 여러 가지 에이전트들을 이용해 가지고 같이 합의를 만들어내고 그 합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데는 오토젠
그리고 오픈AI 에이전트 SDK, 구글 ADK는 저도 써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넣어봤고요. 크루AI랑은 오토젠이랑은 저는 약간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크루AI는 제가 샘플로 좀 몇 번 해가지고 돌려본 상태이긴 한데 각각에 대해서 롤을 주고 에이전트한테 롤을 주고 각각의 태스크를 실행하게끔 하는 게 주 키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 랭그래프와 오토젠, 크루AI는 각각의 용도에 맞춰서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이것들을 실제로 멀티 AI 에이전트를 구성하기 위해서 좀 확인해 봐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앞서 두 개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패턴에 대해서, 아키텍처 패턴에 대해서 SQL 쿼리를 하기 위해서 이 쿼리가 맞는지 단계별로 이 쿼리가 SQL 실제로 자연어가 어떤 테이블과 잘 매핑이 됐는지, 그 다음에 이 쿼리가 실제로 안시 SQL이나 쿼리 표준에 맞는지, 그 다음에 이 쿼리가 실제로 잘 동작을 하는지 버리파이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단계들이 쭉쭉쭉쭉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단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로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에이전트들 간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네트워크, 약간 이런 아키텍처 패턴이라고 보통 얘기들 하고요. 그리고 우리 조직 구조하고도 좀 닮아 있기는 한데 보통은 이제 CEO가 있으면 이제 CFO도 있고 여러 가지 임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팀들이 쭉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 이제 방향 제시를 하게 되면 그 방향에 따라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팀들이 이제 액션을 취하고 액션에 따라서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물들이 만들어내지면 다시 CEO나 CFO한테 다시 보고해서 다른 액션들을 또 취하게끔 하고 약간 이런 액션들이 취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멀티 AI 에이전트에서 패턴으로 하나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저 패턴이라고 부르는 게 보통 이 패턴이고요. 그래서 아까 앞서 들어서 여러 가지 뭐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슈퍼바이저 패턴은 이 오른쪽에서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어떤 리서치 팀이 있고 어떤 다큐멘트를 만드는 문서를 만드는 팀이 있다고 하면 이 리서치 할 수 있는 팀한테 어떤 역할을 부여해주고 야 너네 이제 AI 에이전트 AI에 대해서 뭔가 조사를 해서 나한테 보고서를 가져와. 이렇게 한마디 던지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한 웹 서비스 가가지고 구글 가서 막 찾고 막 우리가 퍼플렉시티 가서 막 찾고 하이퍼클로버 X 가서 문서 막 다시 문장 교정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이런 웹 검색이나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검색을 하는 하나의 그룹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작업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서로 이쁘게 잘 써야 되죠.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쓰고 뭐 한글로 쓰고 써서 이제 보고서 형태로 슈퍼바이저한테 딱 주면 오케이 좋아 오케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엔드 노드로 끝나는 거고요. 아니면 야 너네 자료가 잘못됐잖아. 그러니까 이 자료가 잘못됐잖아. 거기 그 리서치 팀한테 다시 한번 지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리서치 팀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대표님이 잘못된 지시를 내리셨잖아요. 좀 더 자세한 지시를 내려주세요. 그러면서 다시 프롬프트를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작업들을 여러 개 결쳐면서 굉장히 견고한 문서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슈퍼바이저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슈퍼바이저 패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슈퍼바이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의 멀티 슈퍼바이저가 있을 수도 있는 패턴이라고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슈퍼바이저 패턴이 하이라키 계층적으로 쭉 내려지는 이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주로 이 슈퍼바이저의 1단계 정도 슈퍼바이저의 슈퍼바이저는 가보지도 못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트워크의 이제 스왑, 랭그래프의 이제 스왑이라는 패턴이 있는데 이 패턴들은 굉장히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서 여기서 바로 설명을 드리면 이 스왑은 감독관이 없어요. 슈퍼바이저가 없어요. 뭔가 이걸 관리하는 주체가 없고요. 작업에 대한 액션을 취하는 액션에 대한 태스크들만 있습니다. 쿼리를 만드는 쿼리 제너레이트 아니면 쿼리를 검증하는 거 아니면 그 쿼리를 통해서 MySQL이나 MS SQL로
전송해서 데이터 값을 가져오는 것들, 이런 에이전트들이 있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예로 보여드리는 거는 뭐 사이언스 에이전트, 트랜슬레이터 에이전트, 이 두 개 가지고 있긴 한데, 요거는 이 사이언스 정보, 과학 정보에 대한 내용들을 서치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트랜슬레이터를 하는 하나의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랭그래프를 사용하시게 되면 아마 이 수험 패턴을 가장 많이 쓰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사이언스 에이전트한테 작업을 시키는 거죠. 야, 어떤 뭐 부동 소수점이 뭔지 나한테 알려줘. 아니 뭐 어떤 어떤 지식이 있을까요? 어떤 뭐 규소에 대해서 알려줘. 뭐 이런 질문을 이렇게 날렸다라고 할 때 이 에이전트가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모르기 때문에 이제 웹서치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웹서치를 하는 에이전트가 따로 있을 수도 있고, 이 웹서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도구, 툴을 호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툴 콜링이라는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 사이언스에 대한 어떤 정의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내가 어떤 모델이 학습해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에서 가지고 와서 데이터를 정제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데이터가 하나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다른 에이전트한테 이제 부탁을 해야 돼요. 부탁을 한다는 게, 야, 나는 이제 작업이 끝났으니까 야, 이제 니네가 이제 작업 수행해. 이런 작업들, 나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들과 그다음에 내가 작업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른 에이전트한테 이렇게 넘겨주는 것들, 이런 걸 이제 핸드오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언스 에이전트가 트랜슬레이터 에이전트한테 핸드오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작업은 A 작업은 끝났고 B 작업은 B 작업이 이제 시작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핸드오프를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랭그래프에서 이런 개념들만 좀 이해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실제로 코딩하는 거는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에이전트 만들고 그리고 에이전트를 실제로 동작하기 위한 것들을 같이 노드 간에 엣지 간에 연결하고 각각에 대해서 조건을 주고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신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슈퍼바이저 패턴 같은 경우에는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관리 감독하고 실제로 어떤 에이전트가 가지고 있는 작업을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으면 이 작업들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 주는 겁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주는데 A 작업으로 했는데 A 작업에서 끝났어. 모든 게 다 끝났어. 그러면 그냥 엔드 노드를 가는 거예요. 아니면 야, 작업 마음에 안 들어. B 노드 다 해. 그다음에 C 노드 해. 해서 어떤 작업을 절차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슈퍼바이저 노드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노드가 있다라는 거고, 이 노드 통해 가지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벤치마크를 해본 건데, 그 타우 벤치마크라고 해서 사용자와 노드와 툴, 사용자와 프롬프트, 뭐 이렇게 툴, 이 서로 상호작용, 에이전트 간에 사용자와 이렇게 프롬프트 간에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들을 벤치마크를 한번 때려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을 때 그 작업에 대한 상태가 변하지 않는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는 거라서, 실제로 슈퍼바이저나 수함 같은 경우에는 노드가 이제 밑에 X축에 있는 것들이 도메인이거든요. 이 도메인들이 계속 늘어날 때마다 싱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수함이나 슈퍼바이저 같은 경우는 성능이 안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큰 소모량도 굉장히 중요한데, 토큰 소모량이 바로 이제 GPU 사용률, GPU 사용에 대한 소모가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싱글 에이전트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반면에 슈퍼바이저와 수험은 동일하게 좀 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것들, 에이전트가 에이전트 연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런 패턴들을 쓰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참 많이 됐네요. 아직 발표할 내용이 조금 있네. 조금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토젠이라는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이 오토젠은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로그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이거에 대해서 합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면 오늘 저녁 뭐 드실 거예요? 김치찌개. 어떤 분은 삼겹살, 어떤 분은 뭐, 이렇게 했을 때 각각에 대해서 에이전트가 계속 개입을 하는 거예요. 삼겹살은 고지혈증이 안 좋으니까요. 뭐 이렇게 영양가가 뭐 있을 수 있고요. 김치찌개는
나트륨의 함량이 좀 높아가지고요.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단계, 의사를 하기 위해서 에이전트와 에이전트 간에 계속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 그래서 휴먼 인풋 모드가 always, 휴먼 인풋 모드가 never, 약간 이런 내용이 있긴 한데, 이 always는 이 사용자가 계속 개입을 하는 거고, never는 AI 에이전트가 사용자 개입 없이 계속해서 대화를 만들어가면서 결론을 내리는 거,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게 이 오토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드는 간단하니까 나중에 발표 자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패턴들이 있어요. 실제로 에이전트 A와 B가 서로 간에 합의를 하는데 계속해서 뭔가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 대화를 몇 턴 정도 하냐? 뭐 10턴 정도 하냐? 그러면 라운드를 한 10 정도로 해놓으면 10턴 정도 대화를 하면서 계속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에이전트 A한테는 너는 사전적인 의미만 얘기하는 에이전트야. 그리고 에이전트 B한테는 야, 너는 약간 비판적인 에이전트야. 시니컬해. 약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서로 간에 계속 대화를 통해 가지고 결론을 내리고, 이 결론을 통해서 이제 서머라이저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방식들이 많아요. 보트 투표하는 방식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랜덤하게 그냥 서머라이즈를 할 수 있는 방식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확장성들이 쭉 단계마다 진행이 되면 더 복잡한 작업들을 수행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멀티 에이전트 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이 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에이전트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여러분들도 에이전트를 만들고 있고 실제로 사용하고 계시다. 왜냐하면 하이퍼클로버 X 그리고 커서 AI 이런 것들을 용도별로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단계별로 잘 관리하기 위한 그래프 방식에, 아니면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런 프레임워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프레임워크들을 한 번씩 바라보시고 그걸 잘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 멀티 AI, A to A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 굉장히 확장해 나가실 수가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전 질문 좀 소화를 하고 가면요. 질문을 이렇게 주셨어요. 질문이 너무 좋아서 각 에이전트 상태와 에이전트 간의 대화 기록을 관리하는 것은 디버깅과 유지 보수의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 오토젠, 랭그래프 각각에 대해서 각 노드별 단계마다 로그를 남길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ML 플로우 같은 로깅 날리는 ML 옵스에서 로깅하고 트래킹하는 걸 보면 ML 플로우에서도 관련된 로깅 할 수 있는 모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토젠이나 랭그래프도 ML 플로우 임포트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로깅 하실 수 있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2A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라는 얘기인데, 이게 예전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갈 때도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어떤 단계로 에이전트를 만들어야 됩니까? 근데 실제로 어떤 액션, 어떤 롤을 하기 위한 하나의 단위, 그게 전 최소 단위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태스크를 하기 위한 최소 단위로 여러분들이 만드신다라고 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개발하시면서 프로그래밍 하시면서 쉽게 여러 모델을 핸들링할 수 있는 멀티 에이전트 구성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시간이 오버됐는데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추가 질문 있으시면 네트워킹 타임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